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JS ES6 쉽게 배우기 편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템플릿 리터럴을 저와 함께 배워봐요.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템플릿 리터럴 문법 소개. 두 번째, 여러 줄 작성 시 사용법. 세 번째, 표현식 삽입법. 네 번째, 중첩 사용. 수업 첫 번째입니다. 템플릿 리터럴 문법 소개. 템플릿 리터럴은 숫자 1 옆에 있는 이 물결과 같이 있는 기호인 백틱을 사용을 합니다. 이 따옴표 같이 생긴 기호는요, 백틱, 그레이브 액센트 혹은 백 액센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백틱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많은 개발자분들도 백틱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면 되겠죠? 문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을 한 거예요. 변수에 이 백틱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감싼 거죠. 두 번째 문법은 따옴표를 쓴 겁니다. 약간 표시되는 형태가 다르니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따옴표로만으로도 충분히 문자열을 할 수 있는데 템플릿 리터럴이 나온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따옴표는 제약이 좀 많아요. 하지만 템플릿 리터럴은 확장해서 사용하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부터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백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두 번째, 여러 줄 작성 시 사용입니다. 따옴표는 여러 줄 사용 시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이스케이프 문자 중에서도 이 역슬러시 n을 써야 됩니다. 키보드에 있는 원화기호를 누르면 이렇게 역슬러시가 나오거나 원화기호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해요. 그 중에 n이 붙으면 이게 엔터를 쳤다 그런 의미거든요. 따옴표 내부에서 엔터를 치려면 그냥 이 기호만 쓰시면 됩니다. 대신 엔터는 치면 안 돼요. 그럼 에러가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하지만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엔터를 쫙 하고 쳐서 쓰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로 따옴표 여러 줄 처리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파일 만드셔서요, 스크립트에다가 경고창인 이 알러트 함수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애국가 일절을 써보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엔터가 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엔터 친 게 아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화면을 줄이다 보니까 줄바꿈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건 지금 엔터를 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닳도록 있는 데다가 엔터를 쳐버린다? 그럼 지금은 엔터를 친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당기더라도 보이시죠? 대신 어떻게 되냐면 벌써부터 VS 코드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검사에 가서서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죠.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에러가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때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엔터를 직접적으로 치지 마시고요. 다시 이건 제가 길게 해볼게요. 엔터 쳤던 거는 지우고 여기다가 원화기호, 역슬러시나 원화기호 쓰시고 n을 쓰시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특수문자를 쓰시고요. 이렇게 한 칸 띄워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러가 벌써 VS 코드에서부터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경고창이 벌써 떴어요. 그러고 나셔서 확인해 보시면 에러는 없습니다. 다시 새로 고쳐해 볼게요. 그럼 경고창이 잘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쓰면 에러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 엔터는 절대적으로 치면 안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번엔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해서 여러 줄을 써볼 건데요. 여기에다가 백틱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숫자 1 옆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백틱 2번 쓰시고요. 여기다가 애국가 일절을 좀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아래쪽에다가도 쭉 일절을 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이시죠? 이렇게 엔터가 잘 처리가 됐고요.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 탭키도 적용됐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위쪽에서는 알러트랑 바로 썼기 때문에 붙어서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희가 지금 내부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그런데 보통은 얘를 제가 Shift 탭 눌러볼게요. 이렇게 쓰겠죠? 네, 그럼 이렇게 탭이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보통은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이 스크립트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탭키를 쓰지 않아서 그렇고요. 다시 탭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도 들어간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세 번째, 표현식 삽입법입니다. 표현식은 달러 기호하고 중괄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중괄호 내부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내부에 문자열과 함께 변수나 수식 등을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호 중괄호 밖에다가 문자열을 쓰고요. 내부에다가는 변수나 수식 등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표현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코드는 ES5에서 템플릿 리터럴이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때 콘솔 로그에다가 더하기 결과를 볼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 결과는 이라고 쓴 거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옴표에 썼어야 되고, 이건 수식이 들어가야 되죠. 변수를 또 호출해야 되니까 변수는 따옴표 내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연산자를 써서 가로를 한 다음에 또 수식을 더해줬고, 또 연결연산자를 주고 나서 문자열을 넣었다는 거죠. 결과는 더하기 결과는 150이라고 잘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썼던 거를 템플릿 리터럴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슬러시 2개를 쓰셔가지고 주석을 걸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서 콘솔 로그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나셔서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백틱을 이렇게 2번 쓰는 거죠. 보이시죠? 그러고 나셔서 이 백틱에다가 더하기 결과는 이라고 쓰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고 나셔서 연결연산자를 쓸 필요 없이 달러 기호하고 이렇게 중괄호를 씁니다. 그럼 여기다가 수식을 쓸 수 있거든요. 변수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호출을 한 거 보이시죠? 그 뒤에다가 또 말을 써야 된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중괄호 밖에다가 쓰면 문자열인 거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쓰면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더하기 결과는 150이라고 저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하면 이렇게 연결 연산자라든지 따옴표 남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게 확장되어서 나왔다는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네 번째, 템플릿 리터럴 중첩 사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사용하는 거는요, 백틱 안에 또 백틱을 쓰는 방식입니다. 약간 어려우실 수 있기는 한데요. 실습을 통해서 잘 습득을 해보시죠. 그럼 중첩 사용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num이라는 변수에다 프롬프트 함수로 정수를 1에서 4 사이를 입력하도록 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 첫 글자를 입력해서 1, 3이면 남성이라고 나오고 2면 1900년대 여성으로 나오고요. 4면 2000년대 여성이 나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존 코드예요. 작은 따옴표라든지 이런 연결연산자를 쓴 기존 코드고요. 일단 템플릿 리터럴을 써보도록 할 건데 중첩하지 않고 그냥 템플릿 리터럴 코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드가 그대로 있으면 계속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슬러시 2개 해주시고요. let gender라고 해서 또 가지고 오시고요. 이번에는 템플릿 리터럴을 쓰셔야 되니까 백틱을 이렇게 2번을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별을 처리를 해주고 나셔가지고 연결연산자를 쓰실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달러 기호 쓰고 중괄호 쓰고 표현식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셔가지고 이제 사막 연산자를 쓰시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단은 가로를 열어가지고 조금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가로를 열어서 일단 사막 연산자를 쓰실 건데 조건이죠. 자, 조건은 1이거나 3이거나 남성까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일 때는 또 가로를 묶어가지고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좀 코드가 너무 길잖아요. 보기가 좋지 않아서. 자, 이 남성 있는 데서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엔터를 칠 거고요. 지금 에러가 발생된 거는 가로를 하나를 덜 닫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자, 지금 가로를 하나 덜 닫아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추후에 좀 더 조율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또 이렇게 num이라고 쓸게요. num은 2와 같다라고 이렇게 쓰시고 나서 2와 같으면 어떻게 쓸 거냐면 2000년대 여성이라고 쓸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러고 나셔서 또 콜론 써주시고 그러고 나셔서 나머지는 2000년대 여성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또 다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값을 잘 썼기 때문에 지금 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를 누르면 남성이 나오고요. 세로 고침해서 2를 눌러도 여성이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쓰면은 더 간결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엔터를 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엔터를 쳤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도 엔터를 쳤기 때문에 좀 깔끔해 보이는 것 뿐이지 여성이라든지 연대생을 2번 쓴 거 보이시죠? 요거를 중첩을 통해서 한 번만 쓰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파트는 템플릿 리터럴을 써서 여러 줄로 쓴 거기 때문에 Alt Shift A로 여러 줄 주석으로 이렇게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밑에다가 템플릿 리터럴 중첩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let gender라고 역시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백택을 써주십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파트는 똑같아요. 성별이 남성이다까지는 이렇게 똑같죠. 자,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가로까지 하나 더 닫아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때 지금 보시면은 이 남성이 있는 데서 콜론 엔터 쳐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또 백티고로 또 써줍니다. 보이시죠? 이때 이 중괄호 연고는 또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도 중괄호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백틱을 중첩해서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여성이라는 말은 공통이죠. 그리고 가로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고 나셔가지고 뒤에다가 연대생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거죠? 1900이랑 2000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다가 또 표현식을 쓸 거라서 달러규하고 중괄호를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백틱을 중첩해서 썼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사막연산자를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num이 2와 같다라고 한다면 1900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2000으로 처리해라. 이럴 땐 따옴표로 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식 내부에다가 썼기 때문에 따옴표로 쓰셔야 되는 거죠. Ctrl S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면 1이라고 쓰시게 되면 이렇게 남성이라고 뜨고요. 2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템플릿 리터럴이었는데 이 여성 파트만 다시 템플릿 리터럴로 묶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첩해서 쓰게 되면 여성이랑 연대생이라는 말을 2번 쓸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Tagged Template Literal.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